다음은 부산 MBC 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 세상입니다. 방송 내용은 부산 MB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오세사입니다. 새해가 되고 벌써 2주일이 지났네요. 새해의 다짐들은 계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삼일, 벌써 포기한 다짐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예술인 복지를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배부른 소리로 치부하고 외면하기엔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오늘은 배고픈 예술인들과 함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동일의 환경미화원 노동자 이야기와 한 주 동안의 NGO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명 최고원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지난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인터넷 방송 배고픈 예술인의 배부른 소리의 이수옥님과 배은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배고픈 예술인의 배부른 소리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극단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배고픈 예술인의 배부른 소리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부산문화예술잡지 함께 가는 예술인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배은희라고 합니다. 배고픈 예술인의 배부른 소리, 방송 제목이 재밌는데요. 어떤 방송인가요? 줄여서 배배소리라고 하는데요. 예술인 복지법과 지역 예술 활성화를 주요 주제로 배고픈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예술인 중에서도 특히 더 소외받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딱하지 않게 시트콤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예술인이 아닌 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저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유튜브에서 배배소리를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플로그TV, plogtv.net으로 들어오시면 그동안 만들어진 5편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그 예술인의 그 직업적인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한국복지재단 설립과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거랑 산재보험, 가입 이런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촉망맞는 한 젊은 작가의 죽음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 최고원 작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데다 지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이를 계기로 일명 최고원법으로 알려진 예술인 복지법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는데요. 실제 예술인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문화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2009년 현재 예술인의 67%가 월 평균 100만 원 이하를 벌고요. 수입이 없는 이도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예술인 10명 중에 4명이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는 건 참 심각한 일인데요. 이렇게 많은 예술인들이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된 채 언제까지 예술활동을 지속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이런 현실이라면 복지법에 거는 예술인들의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가 논쟁이 많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된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여기서도 예술인의 정의부터 표준 계약서 문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고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은 많았지만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지고 시행된 이상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예술인들에게 실효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유명무실법이니 예술인 기만법이니 하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나요? 먼저 예산 부분을 들 수 있어요. 문화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355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재정부는 예산의 80%를 삭감하고 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도 예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창작 준비 지원 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문화부 추산 예술인 54만여 명 중 2,400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예술인 복지재단의 경우에 운영비조차 확보되지 못해서 식물재단이 될 공산이 커져서 정부가 복지법을 시행할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복지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예술인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산재보험이나 복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이 시행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54만 명의 예술인 중 단 73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예술인들의 참여가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일단 복지법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 수혜조차 해당되는 예술인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1년 이상의 실업을 경험할 정도로 고용불안이 심해서 고용보험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마저도 전액 개인 부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이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예술인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단에서는 일부 지원하려고 했지만요. 이 예산도 다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한 문화평론가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고 최군 작가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스턴트맨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예를 들면 음악인들이 감정당하거나 소설가가 원고를 쓰면서 팔목이 꺾이거나 컴퓨터가 터져서 화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일은 굉장히 희박한데 누가 산재보험료를 꼬박꼬박 낼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복지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 등록 실적, 국고 및 지방비 수혜 실적 중 한 가지만 갖춰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법을 발의하게 만든 고 최군 작가 같은 신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인증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에 비해 활동 기회가 적은 지역 예술인들이나 촬영, 조명, 분장, 의상 등 현장 스텝이나 기획 인력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성취나 전문성이 없는 활동에 대해 단지 기간과 실적 등의 조건만으로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화부는 사회적으로 합의와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술인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한 점에선 예술인 복지법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속살을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많네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예술인의 지위나 예술인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고 구본주 작가의 예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구본주 작가는 조각가로 왕성한 활동으로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작가였음에도 보험회사는 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 무직자에 준한 배상금을 지급하려다 소송까지 가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 사람의 수입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이 예술인 복지법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한다면 예술인 복지법도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화예술인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예술인 노조가 만들어졌고요. 예술인 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베베소리도 그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의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예술인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사회와 소통할 때 사회적 인식 변화는 물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영화가 사라진다면, 들을 음악이 없다면,
소설과 시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연극과 춤이 공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지금 이 소중한 것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예술인이 바라는 것은 예술인의 가치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법의 시행을 지지하고 알리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나가는 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도 좋지만 독립영화도 보시고요. 대형 뮤지컬도 좋지만 지역 소극장에 가서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느껴보는 일입니다. 거리에서 연주하고 있는 예술인을 본다면 잠시 걸음을 멈춰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인터넷 방송 베베소리도 열심히 찾아봐 주신다면 지역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지역 예술인의 생존을 위한 방송을 만들고 계신 분다운 마무리네요.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MBC 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을 듣고 계십니다.